이재명에 맞섰던 이진숙, 변절 이해훈, 뼈 때렸다. 자, 일단 오늘 상황 간략하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해훈의 이 행태, 삼선 국회의원, 서초에서 그렇게 편한 데서 삼선 국회의원이나 해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하고 당협 활동도 당협위원장이었죠. 성동구 중구 당협위원장 활동도 바로 며칠 전까지 하고 무슨 뭐 행사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당협에 와서 축사해달라고 뭐 사흘 전에 막 부탁을 하고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가 하면은 장관급 정도 인사할 때 바로 통보 안 합니다. 바로 지명 발표 안 합니다. 인사 검증을 해야 되죠. 인사 검증은 한 달 걸립니다. 또 한 달 전에 이해훈한테 왜 그러냐면은 인사 검증을 하려면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금융 자료 같은 거를 들춰봐야 되고 뒷조사를 해야 되니까는 속된 말로 뒷조사죠. 하려면은 본인이 승낙을 해야지 하는 개인 정보들을 들춰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해훈한테는 이재명 쪽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쪽에서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누군가 통보를 했겠죠. 당신 인사 검증 들어갈 거야. 장관 후보자로. 그러면 그걸 다 듣고 뻔히 그 상황에서 당협 활동을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웃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웃될 그 전에 자기가 그걸 다 국민의힘 거 놔버리면은 나중에 갈 데가 없어지니까 자기 아웃될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말 파렴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자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훈을 기용을 하는데 이제 좌파 진영에서 아니 왜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에게 장관 자료를 주느냐 하니까는 어제 이재명이 그 이야기를 했죠. 그거 분명하게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 되고 그것과 단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지명 철회할 수도 있어. 속지 안 하면 지명 철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에 이거 그러면은 이해훈 나중에 인사청문회 할 때 무릎 꿇고 눈물에 참여를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인사 철회시켜 버릴 거다. 근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고개 숙였습니다. 연신 고개 숙였습니다. 5번이나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된 잘못된 일이다. 이게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다가 장관 자료 준다고 하고 그 반성 안 하면은 참여 안 하면은 장관 자료 뺏는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이걸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려야지 줄거리가 형성되니까는 이혜원의 이 발언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출근길에 한 말. 1년 전 엄동설한 속에서 내란 극복을 위해 갑자기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모래 숙여 사과드린다. 그전에는 이재명이 내란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무차별 탄핵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대조표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다.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완전히 이거 기껏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이 도표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오늘 지명 기사에 난 거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해훈 기획처 장관 지명자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 이재명이 당신 장관 시켜줄게. 참여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하던 사람도 다 이렇게 참여하잖아. 그거 이제 표본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지방선거 같은 거 두고. 그래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
세력이야.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원 지명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 비상계엄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하려 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3년 동안 30건의 탄핵 추진, 이렇게 나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이다. 이재명이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장관 하라고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계엄의 결과다. 탄핵은 그러니까 불가피했다. 계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란, 갑자기 내란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이재명이 내란이라고 해놓고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실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관직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실체를, 그 엄청난 사건의 실체를 파악을 못했다고. 당파성 매몰돼서 국가위기 실체 놓쳤다. 판단 부족이다. 나 바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민주주의 회복 위해 희생한 민주시민의 머리 숙여 사과한다. 자, 이게 같은 사람 입에서 지금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쪽에서 고개 안 숙이면은 지명 박탈할 거야. 지명 철회할 거야. 장관 안 시켜줘. 이렇게 고개 숙여 하니까 고개를 막 오늘 5번이나 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측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청와대 입장, 요새는 또 어제부터 청와대 합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지금 이사 갔죠. 이사 가가지고 지금 어쨌든 청와대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혜원이 출근길에 과거 비상계엄 옹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청와대 입장이 뭐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김남준이 나와서 지금 대변인인데 그 성남 쪽에서부터 이재명 밑에 따라다니던 사람이죠. 김남준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 장관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드리는 게 맞다.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 계속 그렇게 엎드려. 잘못했다고. 일개 대변인이 성남시에서 참모로 있던 사람이 일개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됐다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장관 후보자에게 그래 잘했어. 계속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준석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원래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하다가 임기 보장을 받으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에게 대들었죠. 속된 말로. 국무회의. 그때 처음에 국무회의. 이재명 쪽의 장관들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으로서 이진숙 위원장이 배석을 했는데 그때 계속 이재명에게 문제를 제기를 했죠. 가령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바로 3개의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묵묵부답으로 했는데 이진숙 배석을 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 이거는 특검은 이렇게 하면은 내란몰이로 그러니까 정치보복으로 비춰줄 수 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밑보였겠죠. 밑보이고 내 임기 보장해 달라. 왜 자꾸 최민희가 국회 위원장 최민희가 자꾸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임기를 보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완전히 찍혀서 나중에는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준숙. 그리고 나중에 또, 경찰에 갑자기 수갑 채워서 잡아가고 그랬죠. 그때 김현지 파동 일어났을 때 그거 물타기 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이건 누가 시켰냐? 김현재가 시켰냐? 이재명이 시켰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진숙이 봤을 때 이혜원을 어떻게 볼까요? 자, 오늘 채널A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파 유튜브에 나와서 이 이야기 했다고 지금 뭐 경찰이 뭐 체포하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진행자가 이혜원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시끄럽다.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초대장관으로 이재명이 후보자로 현재 임명을 한 상태인데 청문회도 거치게 될 텐데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 글쎄 참 이재명이 여러 가지가 파격인데 뭐 좋은 표현으로 방송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파격이 있는데 그 파격의 희생자가 나였는데 또 이혜원이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는 것이 이혜원 지명자가 아닌가 싶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밑보이면 잘라내고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은 상대 진영에서도 발탁하는 게 이재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 활용 가치라는 게 이용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위원장이 하는 건 이용 가치가 있으면은 이재명은 데려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 반대 참여 쇼 이거 실제로 지금 오늘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심지어 오늘 그거 하고 나서 좌파 방송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좌파 패널이 청문회 왜 무릎을 안 꿇느냐? 무릎 꿇고 해야지. 이혜원 반성하면 참여하면 무릎을 꿇어야지. 청문회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재명이. 그리고 진행자가 이것도 묻습니다. 자, 이혜원과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이재명이 유임시켰죠. 이재명이 국무회의 그때 이진숙도 참석한 거 국무회의에 보니까는 무슨 뭐 상황 파악을 잘하더라. 충성맹세를 했겠죠. 충성맹세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한 명 정도는 이렇게 해서 물타기 하는 게 필요하니까 원래는 다 이제 갈라치기를 다 해야 되는데 한 명 정도 이렇게 슬쩍 끼워 넣은 거죠. 그거 간택당한 거죠. 송미령이. 자, 진행자가 오늘 그 채널의 진행자가 송미령 장관은 유임이고 이준숙 전 위원장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똑같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준숙 위원장이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밑보였으면 그렇게 됐겠나 생각이 드는데 자 만약에 저도 사실 처음에 이재명이 첫 국무회의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남아있던 국무위원들을 쭉 악수를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죠. 저보고도 상당히 반갑게 그렇게 악수를 웃으면서 하더라. 그때만 해도 안 대들 때니까 대들 줄 몰랐으니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식으로 악수를 했는데 만약에 저도 정말 이 합의문 또는 서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간세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취임하고 나서 바로 미국 갔다 와서 무슨 뭐 한미 통상협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으면서 그 뭐 대변인 강유정이 무슨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 하고 옆에서 여기저기서 막 아첨을 했죠. 나도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된 정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아마 나도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다.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은 해야지. 자, 그런 이야기로 있었고, 3특검, 3가지 특검도 말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특검의 한략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때 이재명 앞에서, 딱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이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C3특검은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해서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당만 추천하게 돼서 자칫하면 이게 정치보복으로 비출 수 있다. 그렇게 내가 그냥 바로 쳐다보고 이재명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나 자르더라. 자, 송미령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송미령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비교가 되는 거죠. 송미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운의 이런 처신을 비난을 한 거죠.